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미래 연구소의 전주혜입니다. 저는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하여 유아들의 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지속적 예방을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해서 탐구한 연구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연구는 우선 유아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 이용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부모 요인에 대한 탐구 연구와 스마트폰 리터러시 전용 앱을 활용한 실험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이 사진은 프랑스 작가 앙투안 가이거의 서페이크라는 작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혼까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마트폰 가해존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기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3.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유아동과 청소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과의존 위험군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해결책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한 환경에서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인 유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된 환경에서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라는 차원에서 정의가 되는데요. 조절 실패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 이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어떤 생활 패턴보다 이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제적 결과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아 스마트폰의 이용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어머니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보육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는 것이 높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아는 행동 조절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서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중독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노출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집착하게 됩니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신체 발달이나 정서 발달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고요. 특히 유아기 당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까지 연속성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아기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연구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유아의 스마트폰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스마트폰을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르게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을 탐구하고 효과적인 과의존 예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보통 유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 등 양육자에 의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또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요인 중 특히 부모 요인에 주목했습니다.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살펴본 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장과 어린 시기 습관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특히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부모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해서 자녀의 문제 행동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즉,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훈육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해가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 상호작용이 원활하면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가설 1로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자녀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요인은 부모의 미디어 중재입니다.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자녀 미디어 이용 시간의 조절, 또 미디어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에 대한 인지 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미디어 중재 유형은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 중재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또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제한적 중재의 경우에는 미디어 이용 환경을 한정하고 또 미디어 이용 규칙을 정하는 등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나 내용을 규제하는 중재 유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적극적 중재라는 단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대화형 중재로 바꾸어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 중재 유형에 따라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미디어 중재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한형 중재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용 패턴을 직접 제한해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고, 특히 유아의 경우에 부모의 통제 아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고 과의존을 낮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화형 중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스마트폰 관련 대화를 통해 자녀에게 스마트폰 과의존의 폐해를 인식시켜서 사용 시간과 빈도를 제한해서 결과적으로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가설 2-1과 2-2 그리고 2-3은 통합형 미디어 중재, 즉 제한형과 대화형 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제한형 미디어 중재, 대화형 미디어 중재 각각이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부모의 양육 효능감입니다. 양육 효능감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훈육하고 양육하며 자녀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부모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자녀 양육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의 자녀의 스마트폰에 대한 중재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최초 노출 시기도 늦었으며 또 사용 시간도 더 짧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특히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녀의 발달에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중재를 잘 수행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세 번째 연구가설로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본 요인은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입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주 양육자인 부모가 사회의 첫 롤모델이자 중심적 존재로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 등 부모에 의한 행위 중독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스마트폰 과의존도 이 행위 중독의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거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면 유아기 자녀 또한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부모가 과의존 위험일 경우에 유아동 자녀가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2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부모의 디지털 이용 행태를 모델링해서 부모와 비슷한 미디어 이용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부모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또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반응의 감소로 자녀의 행동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것은 부모와 어린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아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가는데 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연구가서 4는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해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1을 위해서 3세에서 7세 유아를 가진 부모 218명을 대상으로 2주간의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부모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면서 하는 중재행위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데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 자녀는 스마트폰이 즐겁고 또 도움이 되며 높은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행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자녀에게 어떻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느냐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모 양육 효능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높다면 자녀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양육 효능을 가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가 부모와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유아기의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훈육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상호작용 측면에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유아기 특성상 나타난 결과로 추론되며 유아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 결과는 미디어 중재 유형 중에 대화형 중재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는 반면 대화형 중재는 오히려 스마트폰 과의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기의 자녀들이 스마트폰 이용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나 또 허용에 의해서 이용되고 또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형 중재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화형 중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스마트폰 과의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 대화형 중재가 높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녀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녀와 스마트폰과 관련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며 횡단적 설문조사의 한계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화형 중재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과적 실험 연구를 설계하고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는 스마트폰 리터러시 전용 앱을 활용한 실험 연구입니다. 연구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화형 중재와 제한형 중재가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파악하고 유아 자기조절력이라는 요인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2에서 자기조절력을 살펴본 것은 유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의지보다 부모나 주변 어른들에 의해서 이용을 시작하거나 종료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아 자기조절력이 스마트폰 이용과 과의존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기조절력이라는 것은 중독 또는 과의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또 유아가 부모의 통제를 떠나서 스스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바르게 이용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유아기부터 규칙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 중재를 통해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2의 연구가설은 대화형 미디어 중재 집단과 제한형 미디어 중재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자녀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 효과와 자기조절력 증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2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리터러시 전용 앱인 스마트 키즈존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앱을 이용한 이유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런 앱을 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은 부모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지도에 활용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또 습득한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과의존 예방 교육이 그런 물리적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좀 편의성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유용한 앱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키즈 프로젝트라는 2주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의존을 예방시킬 수 있는 부모의 교육 또 유아의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스마트 키즈존 앱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부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개발을 하였고요.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모 요구도 조사와 또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성 요인을 도출해서 이 앱을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앱의 그런 구조를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키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이와 보호자의 스마트폰 이용도 체크하고 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또 전문가들의 어떤 팁과 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알람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적용한 기술적 중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칭찬 스티커라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또 효능감과 또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 2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마트 키즈존을 재구성하여서 연구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미디어 중재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는 어떤 구체적인 미디어 중재 행위를 검토를 해서 기존의 스마트 키즈존에 있는 내용을 접목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스마트 키즈존 대화형 중재 버전과 스마트 키즈존 제한형 중재 버전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대화형 중재 버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이나 많이 이용할 경우의 나쁜 점 등에 대해서 내용들을 수록을 하였고요. 제한형 중재의 경우에는 이용 시간과 또 장소, 또 앱 등의 내용 규제 같은 것들을 포함한 내용들의 가이드라인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연구는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3세에서 7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 9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고요. 집단을 대화형 중재 집단, 제한형 중재 집단,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배정을 하고 2주간에 걸쳐서 이 대화형 중재 집단과 제한형 중재 집단은 매일 1회 이상 앱을 활용하도록 요구를 하였고 통제 집단은 앱과 관련한 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스마트폰 이용 시에 앱을 실행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숙지 후에 스마트폰 이용 전후에 대화형 중재 집단의 경우에는 5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중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제한형 중재 집단의 경우에는 제한 상황을 확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연구 2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유형과 무관하게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중재 유형과 관계없이 미디어 중재가 자녀 스마트폰 과의존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부모가 미디어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재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을 선택해서 하더라도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며,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점과 또 자녀의 유형에 맞추어서 이 유형 두 가지의 중재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중재 두 가지 유형 모두 유아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과 상호작용 및 유아가 규칙과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 즉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디어 중재라는 것 자체가 미디어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바르게 이용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조절력도 향상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과의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 연구의 그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연구 1에서는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에는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또 미디어 중재, 양육 효능감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스마트폰 과의존은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모델링하여 과의존이 대물림되거나 자녀가 유아기에 부모에게 받아야 될 충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되고 과의존의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었고, 또 부모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아기 자녀는 부모가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시키고 적절한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적절하게 중재를 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양육 효능감은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 중재에 있어 패런팅의 어떤 기본 테크닉을 갖게 해주는 출발점이 되므로 부모 스스로 양육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에 우선시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연구 2는 대화형 중재, 제한형 중재 모두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고 또 자기조절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본 연구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었고, 대화형 중재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효과를 인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미디어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을 자녀의 성향과 또 성향에 맞게 적절하게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맞춤형 중재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아가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력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모는 중재를 통해서 유아의 스마트폰에 대한 자기조절력 향상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나 실험 대상의 수가 적었고 또 실험 기간이 2주일로 다소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 측면이나 결과 측면에서 한계가 분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폭넓은 표집과 또 피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연구가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의존 문제가 유아에 있는 것이 아닌 부모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며,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부모들에게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적게나마 좋은 예방책이 되었기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